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전국의 학교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강의실은 썰렁했는데요. 전국 의대 재학생 96.6%가 휴학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에서 24학번부터 19학번까지 의대생 18,000여 명 중 96.6%가 이번 학기 휴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양대는 재학생 337명 중 1명을 제외한 99.7%가 휴학을 신청했고 동아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 등도 99% 이상이 휴학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를 휴학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집단 휴학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각 대학이 학칙대로 휴학생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약품비 증가율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의 3배에 달했는데요. 고령화와 신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 986억 원이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 2098억 원, 2019년 19조 3388억 원 등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 196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4.4%,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뛰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가 110조 8,029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는데 그 약품비는 그 3배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습니다. 2020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 약제비 비율은 19.9%로 OECD 평균인 15.1%를 웃돌았는데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한 데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만 인구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성인의 60%, 어린이 청소년의 3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세계 204개 국가 지역 주민의 약 30년간 비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링해 2050년까지의 전 세계 지역별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의 비만 추세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전 세계 과체중 비만 인구는 성인의 경우 약 3배, 아동 청소년은 2.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세계 성인의 약 60%인 38억 명과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인 7억 4,600만 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특히 비만 증가 속도는 아동 청소년, 그중에서도 남성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조기 비만이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고 비만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거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식 중독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은 우울과 불안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박경희 한림대 교수 연구팀이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 청소년 224명을 조사한 결과 19.6%가 음식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비만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이 더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고 가족 간 정서적 교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 중독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평가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파킨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단 후 2년 내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연구진이 약 1,20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일반인보다 파킨슨병 발병률이 더 높았으며 양압기 치료를 조기에 시작한 경우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단 후 2년 내 양압기를 사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파킨슨병 발병률이 1,000명당 2.3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년 이후에 사용한 경우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한 코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뿐만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름과 흰머리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독일 연구진이 피부와 모발 노화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을 발견해 새로운 항노화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민스터대학 연구진이 피부 주름과 흰머리를 늦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결합 조직 분해, 줄기세포 생존, 색소 상실 등 피부 노화의 주요 과정이 특정 호르몬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호르몬을 활용한 새로운 항노화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일상에 스며드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더욱 유익한 건강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